오늘은 이건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가 진짜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니케이 전 세계 지수가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있으면 2014년이죠. 2014년도에 가장 핫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금리가 인하될 때 뭔가 경기적인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뭔가 문제가 터졌었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도 심지어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곧 있으면 3개월 뒤부터 금리 인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과연 이번에는 또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데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도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CNN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것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이 Fear and Greed Index가 보통 이렇게 높게 올라갔을 때는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라 그래가지고 얼마 있으면 보통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좀 높은 추세에 있죠. 거의 지금 75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 있습니다. 항상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떨어지게 마련이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만을 믿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거든요. 요게 3개월, 4개월, 길게는 뭐 7개월, 8개월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라 그래서 팔았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7개월 동안 요게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증시가 오르겠죠. 그래서 요것만을 보고 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해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이 Fear and Greed Index보다는 경기 상황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푸드 앤 콜 레이쇼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도 보면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 있죠. 그래서 이 푸드 앤 콜 레이쇼가 1보다 낮다라는 거는 풋 비율보다 그러니까 좀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보는 콜 비율이 높다라는 건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랑 마찬가지로 요것만을 보고 증시가 앞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년도 3월부터 금리 인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내년도 3월부터 73.4% 정도 비율로 지금 금리가 0.25% 낮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 연말 되면 거의 3.75%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의 1% 넘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질 때 항상 문제가 많이 터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좀 풍부해져가지고 증시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텐데 파란색이 나스닥 종합지수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미국의 기준금리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 항상 나스닥 지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파란색 나스닥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낮게 있다라는 거는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도 금리가 인하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죠. 금리가 인하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리가 인하되면서 나스닥 지수도 조정을 받았죠. 근데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급반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증시가 진짜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뭐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2022년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그때 또 나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많이 오를 때는 그렇게까지 지수가 조정을 많이 받진 않았었거든요. 요거는 1999년도, 2000년도 요때도 금리가 올랐는데 증시는 오히려 많이 올랐죠. 플러스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5년도 요때도 금리가 인상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요때도 금리가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는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2022년도 요때는 좀 달랐어요. 요때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뭔가 문제가 터질 것이다 라고
어찌 보면 시장에서 선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가 인상됐을 때 선반영으로 미리 좀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금리가 인하되면서 증시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근거는 좀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매일마다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지난 닷컴 버블이랑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고용이 대표적으로 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고용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 그리고 산업 생산, 가동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과거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사실 과거에 금리가 인하되는 원인 자체가 좀 경기가 많이 둔화됐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서 뭔가 또 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걸렸었던 건데 근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는 않죠. 금리를 이렇게까지 많이 올렸었던 거는 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고 반대로 이제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물가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경기가 완전히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낮춰야 된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아닙니다. 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기대하기 위해서 금리를 천천히 조금씩 낮추는 거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처럼 지금 당장 어떤 금리 인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에 큰 타격이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요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랑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죠. 2001년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200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마찬가지였죠. 지금이랑.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에는 엘 고어 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200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되었죠. 근데 2024년도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랑 바이든이 한판 붙죠. 뭐 민주당이 승자가 되든 아니면 공화당이 승자가 되든 요거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좀 오마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금리가 워낙 많이 높았고 금리 인하하던 시기였습니다. 2000년도가 그랬죠. 여기 보시면 2000년도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죠. 그러면서 증시가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색 음용으로 표시된 게 어떤 경제적인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다. 요런 거를 말하고 있는데 요것도 보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가 높았을 때 금리를 최초로 인하했을 때는 경제적인 위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서 중간에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지금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과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1년도 닷컴 버블이 터진 이유가 뭐였죠? 그때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닷컴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근데 조금 실제로 포장지를 뜯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보면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요게 보면 기업들의 이익이거든요. 세금을 제외한 기업들의 이익인데 요때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지 않았죠. 근데 요때 투자한 규모를 보면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업들의 이익이 그러니까 허울뿐인 그런 투자였던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터졌고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기업의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2002년도에서부터 2007년도 요때도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닷컴 버블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기업들의 이익이 조금 정체가 됐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9년도 요때도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를 했죠.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전에는 기업들의 이익이 조금 둔화가 됐죠. 그리고 코로나는 사실 뭐 갑자기 찾아온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뭐 요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좀 많이 감소를 했던 경향이 컸었고 근데 지금은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닷컴 버블 때랑 똑같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보면 요거는 지금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공장 가동률을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경제가 좋으려면 우리가 소매 판매 소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면 기업들은 생산을 많이 합니다.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삼박자가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2001년도 닷컴 버블 그 전에는 보면 요게 좀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공장 가동률이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도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요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지금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완전 닷컴 버블이랑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리가 인하될 때 뭔가 문제가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게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업률을 많이 꼽고 있는데, 고용이 좋으면 사람들의 소비도 탄탄하겠죠. 사람들의 소비가 탄탄하면 공장들도 잘 돌릴 겁니다. 기업들의 투자도 잘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보면 요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업률 같은 경우도 2001년도 닷컴 버블 전에는 요게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도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요 회색 음영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실업률이 올라갔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요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조금씩 둔화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때처럼 마이너스에 진입을 하고 있거나 뭐 0까지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진다, 그런 흐름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요거는 좀 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업 지수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요거도 보면 2001년도 닷컴 버블 전에 요게 좀 많이 둔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보면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업 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좀 떨어지긴 했죠. 그리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0 미만에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떨어지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내년도 3월부터 금리 인하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는 만큼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기업들의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들도 뭐 은행들한테부터 이제 대출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집을 사기가 힘들고 그리고 자동차를 사기가 힘든 게 그거는 뭐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투자 금액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땡겨야 되는데 금리가 워낙 높으면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도 힘들고요. 근데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 그러면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업 지수가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둔화가 되었는데 요게 금리가 인하되면서 다시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랑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요게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과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를 보면 이거는 미국이랑 유럽이랑 신흥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요거도 보면 2001년도 닷컴 버블 전에는 이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요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요거는 피그스 유럽 재정위기 때였죠. 요때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요때도 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 요때는 상하이 버블, 중국 경제 위기가 있었죠. 요때도 올라갔고, 그리고 코로나 전에도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크본드라고 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만약에 조금 채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경제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면 스프레드가 굉장히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거랑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던 게 부동산 쪽이었죠. 전반적인 부동산이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도 안 좋았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좀 지금이랑 오마주 되는 부분은 지금도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거는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미국이랑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지금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죠. 부동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컨트리 가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구이안,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앞서 보신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에서 좀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요때는 부동산 규제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이야 뭐 LTV랑 DSR 이런 규제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런 게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도 그냥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뭐 본드, 정크본드도 많이 팔고 다양한 파생 상품도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터졌는데 지금은 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정부가 개입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랑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은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버블이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과거처럼 뭐 금리가 낮아진다 그래서 증시가 다시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풋앤콜 레이쇼랑 그리고 피어인 그리드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앞으로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만을 가지고 투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증시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조금 문제가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아니면 뭐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공장 가동률, 그리고 뭐 연체율, 상각률 이런 쪽에서 문제가 터질 것 같다라 그러면 그때 다시 업데이트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당장은 저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고 여전히 증시 상황을 좋게 보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아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매수로 대응할 거예요. 여튼 일단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과거에는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반대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선반영으로 좀 증시가 과거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가 인하한다 그러더라도 같이 뭐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